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음, 부정수소 증후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과거 한 25년 전에 어, 영양요법, 메가비타민요법, 뭐 분자교정의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상담했을 때 그때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하고 부정수소 증후군을 같은 거라고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뜻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부정수소 증후군이라는 명칭만 알아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부정수소 증후군, 그러니까 수소라는 거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이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증후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그냥 어딘가 몸이 다 고장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부정수소 증후군, 요즘에 말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자율신경은 여러분 뭔지 대략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는 내부 장기, 뭐 호르몬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혈관과 뭐 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머리로 이렇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내부 장기의 어떤 조절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뜻이고, 자율신경은 크게 흥분할 때 주로 관장되는 신경인 교감신경이 있고, 편안하게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고, 또 음식을 먹지만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긴장만 하고 살 수 없고 계속 쉬기만 하고 살 수도 없으니까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또 긴장해서 뭔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있으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자연스럽게 서로 교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빨리빨리 뛸 때도 있고 천천히 뛸 때도 있고 위가 활발하게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있지만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는 위장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조정이 그러니까 조화롭게 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진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죠. 실조. 조화가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의 조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불편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다 문제가 생겨요.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가 생겨요. 불면증이나 아예 잠을 자지 못하든지 잠을 자지만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고 꿈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늘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흥분되어 있어서 이게 편안하게 쉬고 싶어도 쉬는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항상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우울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늘 긴장해서 힘들게 있다가 쉬는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조화롭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면서 축 처져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또 이 몸의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게 되니까 전신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절통, 근육통, 뭐 두통 이런 거 많이 호소하죠. 복통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신경의 조화가 깨졌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전신이 다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정수소 증후군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죠. 이런 분들은 내과에 가면 또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약을 쓸 수 있고요. 또
신경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약을 써야 되고, 또 뭐 통증 클리닉이나 정형외과 가도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 어떤 원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무지무지 많이 힘들어요. 삶의 질이 아주 바닥이죠. 그래서 어디 차라리 뭐 부러졌거나 찢어졌거나 해서 입원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본인은 너무 아파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부정수소 증후군은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들한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빨리 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런 환자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이게 극도로, 제가 아까 조금 힌트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 우리 몸에는 피도 돌지만 여러분, 기라는 것도 순환하거든요. 서양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는 기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현대의학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해도 생명에는 그런 게 있다, 뭐 기가 딸린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어떤 순환되는 게 있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막혀버린 거죠. 우리 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기가 막히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도는 것 같이 기도 순환을 하는데 그게 막혀버렸으니까, 결국 이게 부정수소 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도 순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순환을 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기가 순환한다, 어떤 혈액이 막혀서 잘 돌지를 않는다, 이런 개념이 현대의학에는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이게 고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리 정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병명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병명을 받는 순간 불치병이라는 거, 이거 치료되지 않는다, 약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진단은 받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쉬어라, 또 뭐 잘 먹고 잘 쉬고, 또 뭐 운동을 하고, 어떤 마음의 요양을 하고, 뭐 이런 좀 모호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 25년 전에 영양요법과 메가비타민 요법, 그런 걸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했을 때는요, 이거를 이제 한방은 제가 쓰지를 않았었고, 그때는 영양요법으로 했었는데, 그분들 치료하려고 어떤 분자 교정 의학이나 영양요법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 물질들을 투여를 하잖아요. 건강식품 뭐 좋다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뭐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소화 이런 거에 좋은 영양 물질들, 뭐 그거 하나만 나오면 다 나을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튜브 소개들도 참 많던데, 그런 거 좀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쓰면요, 이 부정수소 증후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명현 반응이 너무 격렬해요. 그러니까 몸속에 뭐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 좋다는 거를 분명히 썼지만, 그것들이 이게 막혀 있는 게 없어야 이렇게 제대로 돌면서 효과를 볼 텐데, 이게 뭔가 막힌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거를 넣어줘도 그게 이렇게 순환이 되지를 못하고 한 곳에 축적이 돼가지고요, 더 아프고 더 못 자고 더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온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분들한테 영양물질 잔뜩 투약했다가 반품 많이 받았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나마 제가 영양요법으로 좀 나름 노력해서 효과를 본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금식을 시켰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음식을 끊고, 뭐 일주일이든 5일이든 음식을 끊은 상태에서 이런 영양물질을 투여를 하니까 훨씬 그래도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속에 기순환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이러면서 노폐물이 정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음식을 아예 굽기를 끊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상하게 노폐물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대체의학에서 배운 건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명현 반응을 줄일 수 있었고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굶는다라는 것이 쉽지를 않고,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요즘에는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봐도 돼요. 부정수소 증후군이라고 어떤 그 병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될 때도 제가 제 약 생기산을 쓰고 있고, 수면장애에도 쓰고, 피로에도 쓰고, 우울증에도 쓰는데, 통증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분한테도 결국 제가 생기산을 쓰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약국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당신이 이런 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몹시 힘들고 어디를 가도 방법이 없고 고통스러웠대요. 네. 정말 삶의 질이 바닥이었는데 생기산을 먹고 이분은 바로 좋아지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런 제 말씀을 듣고 생기산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 힘든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또 제 말씀 이렇게 듣고 다 좋으리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좀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분은 좀 운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먹고 너무너무 좋아지셔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격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이니까 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기산을 시작해보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시면 그것만 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종의 화병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순환장애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요, 마른 사람들은 드물어요. 최소한 표준 체중이나 약간 표준 체중을 넘는 사람들이 이 증상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영양요법을 해보는 거, 비타민 B, C, 마그네슘, 감마 리놀렌산, 오메가3, 이렇게 제가 주로 5가지 권하잖아요. 이 5가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더 제 영상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